트롤슨호 하얀 지옥에서의 59일. 끝없이 펼쳐진 빙에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 그리고 발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죽음의 그림자. 인간의 의지가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마주할 때 과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1923년 북극의 하얀 지옥에 갇혀 59일 동안 사투를 벌였던 트롤슨호의 충격적인 생존 실화를, 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일부 추랑, 그러나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 1923년 2월 2일 노르웨이의 작은 항구 크리스티안순. 매서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도 어선들은 분주히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낡은 외관을 가진 트롤슨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선원들의 가족들은 부두에 나와 이별을 고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트롤슨호의 선장인 패트는 숙련된 베테랑이었습니다. 북극의 바다를 숱하게 오가며 누구보다 그곳의 변덕스러운 자연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패트는 출항 전부터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 소리가 유난히 차갑군. 꼭 무언가 경고하는 것만 같아.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배에 오른 12명의 선원들은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위험한 항해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북극해의 깊고 풍부한 어장에서 트롤어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죠. 차가운 바다와 맞서는 선원들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지만 아무도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순히 물고기가 많은 곳이 아니라 곧 거대한 얼음, 지옥이 될 운명의 땅이었습니다. 트롤슨호는 백고동을 울리며 서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뒤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작별 인사가 아련하게 들려왔고 그들은 곧 끝없는 바다와 얼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항해는 단순한 조업이 아닌 인류의 생존 의지를 시험하는 혹독한 여정의 서막이었습니다. 2부 빙의 덫, 움직일 수 없는 감옥. 출항 후 며칠간은 마치 거짓말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으며 어망은 연신 풍성한 물고기를 실어 올렸습니다. 선원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족에게 전해줄 선물을 생각하며 설렘이 가득했죠. 그러나 2월 2일 저녁, 자연은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순식간에 시계가 멈춘 듯 바다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빙산들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선원들은 속도를 높여 빙산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배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바닷물은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물을 단단한 얼음으로 변모시켰고 트롤슨호는 마치 젤리처럼 굳어가는 바다 한가운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꽝, 꽝, 꽝.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얼음 덩어리가 배의 선체를 밀어붙였고 배는 거대한 얼음의 감옥 속에 갇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얼음을 깨려 했습니다. 도끼를 휘두르고 톱으로 얼음판을 잘라내려 했죠. 하지만 북극의 빙판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한두 시간의 노력으로는 틈집조차 낼 수 없었고, 설령 간신히 구멍을 낸다 해도 순식간에 다시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며 얼어붙어 길을 막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원들은 결국 손에 든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서려 있었죠. 우린 여기에 갇힌 거야. 완전히. 그 순간 그들의 배는 더 이상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얼음, 벌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움직일 수 없는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3부. 고립의 시작. 희미해지는 생명. 트롤슨 호가 얼음에 갇힌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구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무선 통신마저 혹한의 날씨로 인해 두절되었습니다. 극지방의 차가운 바람은 밤낮 없이 불어와 피부를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밤에는 영하 40도를 밑도는 혹한이 배를 덮쳤고 선원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료와 식량이었습니다. 난방을 위해 아껴 쓰던 석탄은 급속히 줄어들었고 곧 불을 피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배 안은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었고 선원들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또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딱딱한 건빵과 소금에 절인 말린 고기 몇 조각이 전부였죠. 배고픔은 정신을 좀 먹었고 선원들은 차츰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패튼 선장은 이대로 배에 머무를 경우 모두가 굶주림과 추위로 죽게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 생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배를 버리고 얼음 위에서 행군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선원들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행군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한 도박이자 동시에 생명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4부. 얼음 위의 행군. 생존을 향한 사투. 그들은 각자 최소한의 짐과 무기를 챙겨 배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에는 뜻없이 펼쳐진 눈보라 치는 빙판이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은 희망의 끝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혹한의 밤을 견디기 위해 얼음 위에 임시 거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돛대에서 뜯어낸 천막과 부서진 나무 조각으로 작은 오두막을 만들었지만 차가운 바람은 그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냥은 이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패튼 선장은 몇몇 용감한 선원들과 함께 총과 작살, 그리고 도끼를 들고 얼음 위를 헤맸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냥감은 물범과 북극곰이었지만 사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총알을 아껴 써야 했고 때로는 거대한 북극곰과 창, 도끼만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닌 동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얼음 위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사냥을 하던 몇몇 선원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검게 변하며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괴사한 부위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고 그 고통은 차라리 죽음을 바랄 만큼 처절했습니다. 한 선원은 자신의 썩어가는 손가락을 스스로 잘라내야 했고 그 고통의 비명은 하얀 빙하에 메아리쳤습니다.
동료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며 절망에 빠졌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부. 생존과 죽음의 경계. 묵묵히 걷는 발걸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없었고 방향 감각을 잃은 그들의 행군은 의미 없이 빙판 위를 맴도는 것과 같았습니다. 식량은 거의 바닥났고 사냥은 성공률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끝내 한 선원이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 위에서 굳어갔고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일으켜 세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눈으로 동료의 몸을 덮어 간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묵묵히 눈을 덮는 그들의 모습은 살아남은 자의 비통함과 무력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패튼 선장은 눈물을 삼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끊임없는 두려움이 들끓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끝없는 빙해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도 결국 모두 이곳에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그들은 매일 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누가 내일 아침에 살아있을지 두려워했습니다. 생존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6부. 혹독한 빙해의 풍경. 감옥 같은 대자연. 트롤슨 호의 선원들이 걸어간 빙해의 풍경은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세상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옥이었죠. 높이 수십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빙벽이 양쪽으로 솟아올라 길을 막았고 그 사이를 걸어갈 때면 마치 거대한 얼음 협곡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얼음이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언제든 깨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물범과 북극곰만이 이 적막한 풍경의 유일한 생명체였죠. 바람은 고통스러운 비명처럼 귓가에 울부짖었고 하늘은 언제나 짙은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태양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희미한 햇빛만이 차가운 빙판에 반사되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선원들은 때때로 희망을 잃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서로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눈 위에 희미하게 남았지만 그들의 의지는 그 어떤 빙벽보다도 단단했습니다. 7부. 희망의 불씨. 절망 속의 마지막 몸부림. 3월 말 50일 가까이 고립된 선원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남은 식량은 완전히 바닥났고 사냥은 더 이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극심한 피로에 지쳐 서로에게 말을 건넬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모두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패튼 선장의 눈에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이라 생각했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허기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다른 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연기야, 연기가 보여. 저기,
패튼 선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선원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에도 희미한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들은 얼음 위에서 눈과 나무 조각을 모아 거대한 불을 피웠습니다. 거대한 불꽃과 함께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는 그들의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8부 59일간의 기적. 다시 찾은 생명. 트롤슨 호의 선원들이 구조 신호를 보낸 지 며칠 후 4월 1일 마침내 그들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증기선 토르핀호가 그들의 연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토르핀호의 선원들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 위에서 이태롭게 서 있는 그들을 발견하고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걸을 힘조차 없었던 선원들은 토르핀호의 선원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구조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들의 몸을 감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도감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혹독한 빙해에서 버텨낸 시간은 무려 59일이었습니다. 12명의 선원 중 1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의 선원은 동상과 극한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나머지 10명은 기적처럼 살아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하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롤슨 호의 생존 기록은 지금도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혹한의 바다, 뜻없는 얼음,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여러분이라면 이 하얀 지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미스터리와 실화를 전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